안녕하세요, 왕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괴롭힘이 시작되면 기록을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증거도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상담이 끝나면 파일 하나를 보내줍니다.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입니다.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. 이 파일을 보내주는 이유는 말로만 기록을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증거도 잘 수집하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주면서 말하면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일을 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.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이 들어오는데요. 거의 대부분 딱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. 중요한 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신고서 잘 작성하는 거죠. 물론 집단적으로 내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나 상담 문의가 오는 것들 중 대부분은 상사의 악의적인 괴롭힘 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후에 이어지는 괴롭힘, 이런 건 대충 들어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얼마나 증거가 뒷받침 되느냐죠. 그래서 신고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. 지금부터 잘 따라해 봅시다. 자, 위에는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고요. 이렇게 여기 행위자, 가해자를 여기 특정해야 됩니다. 뭐 여러 명이 가해자일 경우에도 특정을 하나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뭐 그냥 사람들이 날 괴롭혔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 여기 종류 보시면은 해당되는 사항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, 내용들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, 이 따돌림 차별, 이게 조금 입증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돌림 차별과 다른 것들이 병행되었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, 정말 교묘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. 따돌림 차별 요걸로만 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 회식이나 음주 이것도 강요하였고 이거를 응하지 않았을 때 업무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거나 라고 하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겠죠. 자,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. 휴가 불어, 업무 시간에 근무 강요. 1번부터 보면은요, 휴가를 못 쓰게 한 거예요.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뭐 3일 연속 쓰지 마라. 근데 규정엔 이런 게 없죠. 근데 나한테만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1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두 번째, 연휴 때 야근을 강요했고요. 계속 추석 연휴 때 뭐 연락을 하고, 그리고 한번 답장을 뭐 늦게 했더니 뭐 만만하냐 무시하냐 심할서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심할서를 쓰게 됐습니다.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. 일본에서도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뭐 휴가나 신입사원이지만 3일 연속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면은 아마 이런 말도 했겠죠. 뭐 네가 그 꼬라지로 일해서 지금 되겠냐, 휴가를 지금 가겠다고, 뭐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했다면 그런 내용도 여기 간략하게 요약해서 실제로 했던 말 위주로 써주는 게 좋겠죠. 보시면 날짜부터 들어가죠. 언제 그랬다,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정리하면 훌륭합니다. 뭐 자꾸 나를 무시해요, 회식을 강요해요,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폭언을 했어요, 이런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.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이 부침 자료입니다. 증거죠, 증거.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증거가 없으면 발뺌 해버리면 그만입니다. 물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추가로 정황 증거들이 보충된다면 그걸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객관화된 자료가 없으면, 증거가 없으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. 비하 발언하는 거 김 대리가 봤습니다 라고 노동청 가서 진술하면 어떨까요? 그래도 되긴 한데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김땡땡 대리를 찾아가서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. 뭐든지 자료화해서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.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님들 바쁩니다. 그래서 서류로 먼저 판단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. 여기 보시면
카톡 대화 이런 거 너무 좋죠. 증거로 하기 너무 좋습니다. 그러나 좀 영악한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남기겠죠. 이 사람은 멍청한 편에 속합니다. 멍청한 사람이 가해자면 증거 확보도 쉽습니다. 똑똑한 사람이었으면은 휴가 쓰지 말라고 뭐 이렇게 카톡으로 안 남기죠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쓸 때 증거를 붙임 자료로 넣을 때 녹취록이 거의 필수적입니다. 가해자들도 이런 점을 잘 알아서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. 녹음이 될 것 같으면은 말을 아끼는 거죠. 말을 아끼고 교묘하게 분위기로 휴가 못 쓰게 하겠죠.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. 두 번째 증거, 이 야근한 기록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. 신고하고 나서 이 야근한 기록 뭐 회사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잘 안 주려고 해요.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방심하고 있을 때, 내가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회사 내부 자료들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이렇게 연락한 내용. 이것도 뭐 가해자가 멍청한 사람이라서 이런 게 다 남는 거죠. 4번, 심할서 4번. 이것도 제출하기 전에 복사해 두세요. 그리고 물론 제출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썼다면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붙임자료 이 내용들은 내용이 길 수도 있어요. 녹취록 같은 거 뭐 5장 이상 붙을 수도 있죠. 그러나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요약 부분, 이 부분은 되도록 간략하게 정리해야 합니다. 이 사람도 지금 길게 쓰려면 5페이지 넘어가요. 최대한 간략하게 쓴 겁니다. 물론 이거 예시예요.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상상으로 만든 건데,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진짜 한 10페이지 넘어가요.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. 억울한 거 많겠죠. 휴가 사용 못하게 할 때 이런 정황만 있겠어요? 더 다른 것도 많습니다. 최대한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한 거예요. 이게 더 효과적이니까. 최대한 한 페이지, 정말 불가피하면 2페이지 간략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길면 잘 안 보게 돼요.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노동청에 제출했을 때도 그렇고 잘 안 봅니다. 상담 받고 싶을 때도 이렇게 정리해서 상담자에게 제출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기가 쉽고요. 그럼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, 뺐으면 하는 내용,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캐치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이 양식대로 정리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닐지,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 될지 본인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예시지만 이걸 쭉 보시면은 딱 봐도 인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? 일단 이 양식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. 이 파일은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는데 블로그,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.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